옛날 옛적에 주식 천재 백설왕자와 이를 질투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화로운 왕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자 두 명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왕자는 거래를 멈추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왕은 여러 루머와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인내심 끝에 왕자는 보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조급한 왕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편까지는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한 거죠. 주가를 가두고 싶었던 사람들의 전략. 네, 그래서 만들어졌던 기법이 엔벨로프 기법부터 시작해서 또 볼린저 밴드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한 저도 편차값을 늘리면서 최대한 주가를 그 안에 담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자, 이제는 이 세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냐면, 꼭 주가를 가둬야만 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주가가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에 내려오는 정말 명확한 변곡 자리만 잡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제는 좀 주가가 오히려 상단과 하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화폭을 차라리 열어놓고 밴드폭을 줄여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늘려서 주가를 가두려고 하고 있었던 우리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사고관이 조금은 반대로 역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오히려 가두려고 하지 말고 펼쳐놓아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밴드 안에 들어오는 확률은 줄어버리고 오히려 밴드 바깥으로 나가는 확률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1편에서 말씀드렸던 정규분포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확률이 점점 편차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정규분포표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다만 편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정규 분포를 벗어나는 확률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편차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한 61.8% 또는 617, 네, 이한이 생일이라고 했던 617 자리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확률을 61.7%면 자, 이거보다 더 줄여보자고요. 자, 100%에서 우리가 빼기 61.8%를 치면 38.2%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38.2%라면 이렇게 한번 제가 편차를 한번 해볼게요. 자, 38.2%를 반 나눠볼게요. 조금 어려워도 살짝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쪽 한 영역 안에 평균값이 19.1% 정도 부근이 되면 19.1% 정도가 됐을 때에 우리가 편차값을 읽을 수 있으면 이 편차, 뭔지는 모릅니다. X라고 하겠습니다. 자, X의 편차값을 가질 때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38.2% 정도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19.1%일 때. 네, 그러면 요 확률 범위에 대한 편차값이 X가 나오겠죠. 그 디테일한 값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0.5라는 수치를 한번 편차로 해보면, 자, 대략 지금 1.6이 여기일 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뭐 1 정도가 어느쯤 될까요? 1.6이니까 뭐 여기쯤 될 거고 0.5는 여기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볼린저도 95% 확률로 하면 원래는 1.96이지만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2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1과 한 0 사이 구간에 어느 정도의 편차값을 만들면 대략적으로는 38.2%나 뭐 요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편차값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0.5보다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왜 BI 밴드가 탄생을 했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그동안은 이 갖춰져 있는 확률에다가 넣으려고 했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61.8% 정도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에다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차값을 줄이다 보니 이 편차값이 나오게 됐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아시는 거지 이것 때문에 BI 밴드 세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학적으로는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숫자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본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계속 기간은 안 바꾸고 뭐만 바꿨냐면 편차만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20도 안 바꾸고 한번 편차만 바꿔 볼게요. 0.5로 한번 바꿔보면 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밴드의 폭이 넓었었는데 이 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밴드 상단과 하단, 즉 밴드 범위 안에 들어오는 확률은 아까 말했던 한 38%나 그 정도로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로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이탈할 확률이 68% 부근 정도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60%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자, 실제적으로 그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밴드의 편차값을 수정을 했더니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확률과 하단을 이탈하는 확률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편차값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수치의 변화값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 안에 들어오는 확률은 아까 몇 프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요? 대략 한 3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 이상 정도는 다 상단을 뚫던지 하단이 이탈되던지 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하님 이러면 차라리 엔벨로프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면 아까 엔벨로프도 보니까 상단 하단 폭이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상단을 돌파하는 에너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단 이탈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단 아까 말한 것처럼 엔벨로프는 종목마다 그 수치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5% 폭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0% 20%짜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정규 분포 안에 확률로 묶게 되니 아무래도 엔벨로프보다는 조금 더 차트에 또는 캔들의 평균값에 더 밀접하게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엔벨로프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쓰는 방법은 편차값을 이용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BI 밴드를 만들었다. 자, 이러면 일단 20의 0.5 밴드를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단선과 하단선을 너무 또 자주 돌파하고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이제 잡힌가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다시 또 하단선이 깨지고, 그쵸? 하단선이 이탈돼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오나 했더니 다시 또 상단선을 돌파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이동평균선상 21선은 너무 빠른 선이 돼버리는구나. 우리가 많이 쓰는 선이 21선, 61선, 121선이라고 했을 때 121선은 또 너무 느린 선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평균 잡았을 때 한 60선 전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BI 밴드의 세팅 방법은 기간값을 20으로 하지 않고 6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편차값은 0.5.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61.8%를 정확하게 정규 분포상에서 찾아서 하실 분들은 한번 수치를 적어 보세요. 네, 저도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0.5 레인지 부근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0.5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확률을 내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0.5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 뭔가 차트가 조금 이뻐졌습니다. 네, 뭐가 이뻐졌나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편차값을 이용해서 밴드 상단과 하단이 이탈되는 확률을 좀 더 높인 거예요. 그리고 21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사용함으로써 변동성이 21선의 움직임 평균값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지는 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타협을 본 게 60선입니다. 그럼 이하님 저는 70선 쓸래요? 80선 쓸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3편에서부터 다루는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20밴드를 쓰던 30밴드를 쓰던 40밴드를 쓰던 상관은 없어요. 그 밴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법을 적용하시고 어떻게 추세를 보는지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60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자, 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밴드를 기준으로 밴드 안에 있는 경우의 수와 밴드 밖에 있는 경우의 수와 밴드 하단 밑에 있는 경우의 수,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각각의 1번과 2번, 3번을 이한 너는 어떻게 정의할래? 자, 저는 일단 1번은 상승 추세 또는 상승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2번 추세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할까요? 횡보 구간 또는 뭐 비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눌림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눌림목이라도 바로 상승 추세로 아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일단 요 안에 있을 때는 횡보라고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물론 여기서도 눌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BI 밴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BI 밴드의 유래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BI 밴드는 볼린저 밴드와 이 안에 이자
I자가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이거 아무리 찾아도 전 세계에서 안 나옵니다. 알겠죠? 네, 이 트렌드의 BI 밴드 외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BI 밴드를 찾아도 네, 전 세계에서 혹시라도 BI 밴드를 쓰는 분들이 있다면 네, 표절입니다. 알겠죠?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볼린저 밴드와 이 안에 I자를 합쳐서 우리가 BI 밴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수치는 별거 없다. 하지만 그 원리는 기존의 주가를 가두려고 했었던 그 사고에서 탈피한 거죠. 주가가 오히려 밴드를 벗어나는 확률 쪽에 시장에 접근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확률을 어떻게 하면 매매에 대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착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이 편에서는 밴드 위에 있으면 일단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밴드 안에 들어오면 횡보 추세. 자, 이 횡보 구간에서는 반드시 밴드를 돌파했던 상승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 얘도 물론 확률은 적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중심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중심선 60선으로 주가가 회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영원히 끝없이 계속 중심선을 기점으로 멀어질 수는 없다.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확률이 일단 우리가 좀 적게 났을 뿐이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반드시 밴드 안으로 회귀하다 보면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횡보를 거친 다음에 재차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횡보를 거친 다음에 하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횡보 구간이 또 중요합니다. 상승 구간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추세적인 측면에서 매수도 하고 뭐 매매도 하고 보유도 하고 할 수 있겠고, 횡보 구간으로 갈 때는 이 구간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구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 구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들을 더 끌면서 횡보 구간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락 구간입니다. 자, 하락 구간이 있었던 종목은, 자, 이 종목도 반드시 밴드가 이탈된다든지 하면 하락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락 구간으로 갔던 종목이 계속 하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아까 상승 구간처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밴드 중심선에 들어왔다가 횡보 구간을 거쳤다가 하락 구간으로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끝없이 하락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느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다시 중심선까지는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차를 이용해서 밴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중심선까지 회귀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다시 횡보 구간에서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차 하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역배열 구간, 특히 밴드가 하락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이탈을 했으면,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밴드에 다시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뚫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울기, 그동안의 어떠한 관성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가 하단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일단 BI 밴드 부근까지는 저항의 역할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항상 하락이 내려왔다가 횡보 구간으로 가는 거. 횡보 구간이라는 건 어디라 그랬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 안으로 들어오는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갈 것이냐, 하락으로 갈 것이냐를 판단 짓게 된다. 물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횡보 구간에 들어왔는데 살짝 돌파도 했다가 또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100%라는 확률은 없을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럴 때라도 추세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는 파동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이 추세가 아직 상승으로 가려면 조금 더 봐야 되는 구간이구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자리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BI 밴드에 대한 세팅 방법, 그리고 이걸 만들었던 우리 좋은 볼린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사고는 갇혀 있었던 주가 안에서 이제는 그 주가를 펼쳐놓고 오히려 높은 확률로 가는 쪽에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BI 밴드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